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의 2026년을 결정지을 운명의 날인 1월 13일 청문회 소식부터 물리법칙을 새로 쓴 로드스터의 비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힌 기가 텍사스의 미래까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날은 바로 현지 시간 2026년 1월 13일입니다. 이날은 미국 워싱턴에서 테슬라 주주라면은 정말 중요한 청문회가 열리는데, 미 하원위원회가 자율주행 차량의 대량 보급을 가로막던 낡은 법안들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이게 왜 테슬라에게 엄청난 기회인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즉 인간의 제어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한 제조사가 1년에는 딱 2,500대만 도로에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테슬라가 수백만 대를 만들 능력이 있어도 법이 가로막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이 한도를 무려 9만 대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가 됩니다. 2,500대에서 9만 대라니,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로보택시 사업의 판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대량으로 찍어내도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연방정부의 권한 강화입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각 주마다 다른 자율주행 규칙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어떤 주는 자율주행을 환영했지만 어떤 주는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서 방해를 했죠.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주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자율주행 규칙을 만들어서 테슬라의 앞길을 막는 걸 원천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미국 전역의 도로를 하나의 규칙 아래서 자유롭게 누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경쟁사 수장까지 인정할 정도로 테슬라의 기술은 이미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이제 1월 13일 청문회를 통해서 법적인 고속도로만 뚫리면은 2026년은 그야말로 사이버캡이 세상을 점령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단순히 차를 파는 회사를 넘어서 전 세계 교통 시스템을 지배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게 정말 가능하냐고 의구심을 가졌던 차세대 로드스터 이야기입니다. 최근 공개된 특허를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왜 물리법칙을 비웃는 차라고 했는지 그 해답이 나옵니다. 보통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겪는 가장 큰 고민은 마찰력의 한계입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아무리 좋은 타이어를 써도 가속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타이어가 길바닥을 붙잡는 힘보다 엔진의 힘이 세면 타이어가 헛돌기 때문이죠. 0 101초라는 수치는 일반 물리학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여기에서 거대한 노즐을 차 바닥에 달기로 합니다. 특허 내용을 보시면 차체 바닥에 강력한 팬과 움직이는 스커트를 장착을 합니다. 이 팬이 바닥의 공기를 미친 듯이 빨아들이면서 차 바닥을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누르는 대기압이 차를 바닥으로 꽉 찍어 누르게 됩니다. 테슬라는 이것을 인공중력 혹은 대기 클램핑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의 소름 돋는 점은 차가 정지했을 때도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슈퍼카의 윙이나 스포일러는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야 공기 힘으로 차를 누르지만, 로드스터는 정지 상태에서도 이미 수천 킬로그램의 힘으로 땅을 누르고 있습니다. 덕분에 타이어는 헛돌지 않고 모든 토크를 가속력으로 바꿀 수가 있죠. 제로백은 0.9초, 가속력은 2.5G라는 전투기 수준의 성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던 자동차의 물리법칙을 완전히 새로 쓴 것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단순히 팬만 돌리는 게 아니라 로켓공학에 쓰이는 기술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음속보다 빠르게 가속해서 압력을 조절하고, 여기에 실시간 노면 스캔 레이더와 초음파 센서가 달려 있어서 도로에 구멍이 있거나 요철이 있으면 1000분의 1초 만에 팬의 속도를 조절해서 진공이 깨지지 않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도 아주 꼼꼼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차 바닥에서 공기를 빨아들일 때 돌멩이나 이물질이 같이 들어와서 뒤로 총알처럼 튀어나가면 아주 큰 사고가 나겠죠. 테슬라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 필터 시스템을 입구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뿜어져 나오는 공기도 뒤에 있는 사람이나 차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기 흐름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디퓨저를 장착을 했습니다. 소음 역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기술을 적용해서 최대한 억제할 예정인데, 일론 머스크는 이 차를 두고 가장 뛰어난 인간 운전자용 자동차의 마지막 버전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특허 내용을 보니 그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기가 텍사스에서 피터 디아만스, 데이브 블런딘과 진행한 인터뷰는 테슬라의 미래가 얼마나 거대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을 슈퍼맨으로 비유하는 독특한 제조 철학을 설명을 했는데, 자동차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대량 생산 공정을 정복한 경험이 일종의 슈퍼파워가 된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만드는 노하우를 로켓에 적용하면 로켓 제조의 슈퍼맨이 되는 거고, 반대로 항공우주 기술을 자동차에 가져오면 자동차 제조의 슈퍼맨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기가 텍사스는 지금 800만 평방피트 규모의 옵티머스 전용 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3년 안에 옵티머스가 인간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 의사는 평생에 걸쳐 기술을 배우고 그 지식은 개인에만 머물리지만, 옵티머스는 단 한 대만 새로운 수술법을 배우는 순간 전 세계의 모든 옵티머스가 그 정보를 공유하고 똑같이 동시에 자라게 됩니다. 하이브 마인드 시스템이죠. 지식의 공유와 복제가 빛의 속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봇의 외형과 감성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로봇들이 거치대에 매달려서 충전되는 모습이 너무 생명력이 없어 보이고 기괴하다는 비판을 수용해서, 앞으로는 로봇이 의자에 앉아 쉬거나 책을 보면서 낮잠을 자는 듯한 모습으로 충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진짜 친구 같은 존재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단순한 청소기 수준이 아니라 집안일을 돕고 가족과 대화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지능형 로봇의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바로 테슬라만의 반도체 공장 테라팹을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엔비디아나 다른 반도체 기업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기로 했는데, 특히 이 나노 공정의 최첨단 칩을 직접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의 특유의 파격적인 생각이 또 나옵니다. 보통 반도체 공장을 하면은 먼지 하나 없는 엄청난 규모의 클린룸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합니다. 웨이퍼를 질소로 채워진 작은 밀폐 박스에 담아서 이동시키면 굳이 거대한 공장 전체를 깨끗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농담처럼 공장 안에서 치즈버거를 먹고 시가를 피워도 칩 품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만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존 업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테라팹에서 생산될 차세대 AI 칩은 기존 AI4 칩보다 훨씬 강력한 성능을 내면서 전력 소모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곧 테슬라의 자율주행 성능이 한 단계 더 진화함을 의미하면서 경쟁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하드웨어 격차를 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단순히 자동차 조립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설계부터 로봇 생산까지 모든 공급망을 장악한 거대 테크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웨이모가 먼저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으니 테슬라보다 앞서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건 체급 자체가 다른 싸움인데, 웨이모가 지난 7년 동안 공들여서 확보한 전체 차량 대수가 약 2,500대 정도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165만 대의 차량을 생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테슬라의 공장 가동 속도를 보면은 웨이모가 7년 동안 만든 전체 차량 대수를 테슬라는 단 14시간 만에 다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반나절이면 웨이모 전체를 복제하고도 남는다는 뜻이죠. 웨이모는 제규어나 지커 같은 다른 회사 차를 사와서 비싼 라이더와 센서를 덕지덕지 붙이는 방식으로 씁니다. 차를 한 대 굴릴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처음부터 자율주행을 위해서 설계된 차를 수직 계열화된 공장에서 효율적으로 찍어냅니다. 2026년 사이버캡 양산이 본격화되면 생산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웨이모는 테슬라의 상대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결국 자율주행 전쟁의 최종 승자는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규모의 경제와 제조 기술력에서 이미 게임이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성장에 가장 강력한 밑거름이 되고 있는 에너지 사업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에만 집중할 때 테슬라 에너지는 조용하지만 무섭게 성장해 왔습니다. 2025년 테슬라 에너지는 단 1년 동안 46.7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보급하면서 세계 최대 에너지 저장 장치 제공업체가 되었습니다. 2021년 4기가와트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무려 12배나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에너지인지 감이 오시나요? 화려한 조명이 꺼지지 않는 도시 라스베가스가 무려 5일 동안 쉬지 않고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전 세계 그리드 배터리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에너지 플랫폼 기업이기도 한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미국 척박한 사막 지역을 태양광 패널로 덮고 테슬라 메가팩토리로 에너지를 저장하면 미국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비전은 단순히 꿈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구체화가 되고 있는데, 테슬라 배터리들은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돌리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테슬라의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에 들어설 초대형 AI 슈퍼컴퓨터 코텍스2 역시 테슬라의 에너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움직이는 로봇,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까지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근원적인 힘까지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계획이 사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챗 GPT한테 질문 한 번 할 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 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 5천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 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의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은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